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기가 사람들을 순식간에 쓰러뜨렸다는 건데요. 오늘 이 충격적인 증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증언이죠. 이 말을 듣고 있으면 머릿속에 질문이 딱 하나 떠오릅니다. 대체 어떤 무시무시한 신무기가 쓰였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모든 일은 바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미국의 기습작전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현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작전명은 Absolute Resolve, 그러니까 절대적인 결의 정도가 되겠네요. 미군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산채로 붙잡아서 미국으로 데려오는 거였죠. 사실 이 작전의 배경에는 아주 복잡한 국제 정세가 깔려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마약 테러 조직으로 보고 있었고요. 심지어 대통령 목에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0억 원이 넘는 현상금까지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믿고 버티고 있었죠. 작전 진행 과정을 보면요. 이건 거의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마자 전자전기 그라울러가 180km나 떨어진 먼 바다에서 베네수엘라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전부 먹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눈과 귀를 멀게 한 거죠. 그러자 곧바로 F-35 스텔스 전투기가 아무도 모르게 날아와서 침투 경로를 만들고 최정예 델타포스를 태운 헬기들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작전 자체는 정말 완벽해 보였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현장에 있던 경호원들이 겪었다는 이 기이한 증상들. 과연 이게 어떤 무기 때문에 생긴 걸까요? 사건 직후에 가장 먼저 퍼져나간 소문은 바로 음파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만으로 사람들을 피토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쓰러뜨리는 게 정말로 가능한 일이냐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음파 무기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좀 더 넓은 개념에 속하는데요. 바로 지향성 에너지 무기, 영어로는 DEW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레이저나 마이크로파 같은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아주 강력하게 집중해서 쏘는 그런 무기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놨습니다. 시위 진압에 쓰는 음향 장비인 LARD부터 시작해서 몇 년 전에 쿠바 주재 외교관들이 겪었던 미스테리한 아바나 증후군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마이크로파 무기까지 정말 온갖 공상과학 같은 이론들이 다 튀어나왔죠. 자, 그런데요. 이 그럴듯해 보이는 첨단 무기 이론들을 실제 증언이랑 하나하나 맞춰보면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보세요. LRTAD나 마이크로파 무기 이런 것들이 사람을 아프게 할 수는 있어도 피를 토하게 만들 정도의 에너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몸속 깊은 곳에 손상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표 마지막 줄 한번 보시겠어요? 폭발 과압. 이건 증언이랑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요. 그렇다면 범인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미래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현상이었다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 소리가 아니라 압력에 있었습니다. 바로 폭발 과압이라는 현상입니다. 이건 강력한 폭발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압력의 파동을 말하는데요. 이 충격파가 소리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몸을 그냥 통과해버리면서 겉으로는 멀쩡한데 몸속의 장기들을 마구 뒤흔들고 찢어넣는 겁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공기로 가득 차 있는 폐가 이 충격파에 아주 취약합니다. 폭풍 폐 손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충격파가 폐의 연한 조직을 파열시켜서 출혈을 일으키는 겁니다. 결국 그 피가 기도를 타고 올라와서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겉에는 상처 하나 없는데도요.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걸 보니까 이제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죠? 경호원의 증언하고 폭풍 폐 손상의 실제 의학적 증상을 비교해보니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피를 토했다는 건 폐 출혈 때문에 피를 기침한 거고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다는 건 고막이 터지고 뇌가 흔들렸기 때문이죠. 코피가 난 것까지 모든 증상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미군이 사용한 건 정체불명의 음파 무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 대신에 건물 내부 같은 막힌 공간에서 폭발 압력, 즉 과압을 극대화하도록 아주 정밀하게 설계된 특수 폭탄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연료를 공기 중에 쫙 퍼뜨려서 거대한 화염 폭풍과 충격파를 만드는 그런 열압력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만약 진짜 원인이 폭탄이었다면 대체 왜 음파무기라는 소문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널리 퍼져나갔을까요? 놀랍게도 이 미스터리를 더 키운 건 다름 아닌 미국 백악관이었습니다. 당시 대변인이 직접 이 출처도 불분명한 경호원의 증언을 자기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지금 하던 일 멈추고 다들 이거 읽어보라고 부추기기까지 했거든요. 이게 바로 현대전쟁의 또 다른 모습, 바로 심리전, 즉 PSOPS입니다. 총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정보 그 자체를 무기로 삼아서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심리전의 핵심 전략은 바로 모호성입니다. 일부러 적이 미군이 끔찍하고 무서운 비밀 무기를 쓴다더라 라고 상상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해 맞다, 아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적들 사이에서는 미군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기술을 갖고 있나 봐 하는 기술적 공포가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군사력을 실제보다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하고 막강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아예 덤빌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인 셈이죠. 결국 이 베네수엘라의 음파 무기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과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공포, 즉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바로 그것일까요?